가장 믿음직했던 자산, 금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졌습니다. 하루 만에 금값은 9.5%, 은값은 무려 20%가 넘게 곤두박질 쳤죠. 퇴근길 마트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우리 집 비상금인 금값만 이렇게 떨어지니 맞벌이 부부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황금 제국을 하룻밤 사이에 초토화시킨 걸까요? 우리가 알던 경제적 상식이 통째로 뒤바뀌는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일까요? 오늘 이 긴급 리포트를 통해 단순히 운이 나빴다는 식의 뻔한 분석을 넘어 이 폭락의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설계와 맞벌이 부부들이 지금 당장 가계부를 지키기 위해 실행해야 할 생존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겉으로만 보면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중력을 무시하고 너무 높이 솟구쳤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산시장에는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평균 회귀의 본능이 존재합니다. 영원히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불꽃놀이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금값의 랠리는 차분한 계단식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연료를 가득 채우고 지표면을 박차고 나가는 수직이 착륙 로켓과 같았습니다. 이런 급격한 포물선 뒤에는 언제나 혹독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과거 금융사를 복기해보면 이처럼 이성적인 판단의 임계점을 넘어선 과열 뒤의 진통은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추락의 형태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은 단기 차익에 목마른 하이에나 같은 투자자들의 본능이었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격언을 충실히 따른 영리한 재산가들은 이미 과열의 정점에서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텅 빈 잔치자리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폭락의 실질적인 주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들을 위크 핸즈, 즉 겁먹은 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산의 내재 가치나 향후 10년의 비전을 보고 인내하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오로지 옆집 누구는 금으로 집을 샀다더라는 카더라 통신과 어제의 상승 그래프에만 영혼을 맡기는 이들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교육비나 노후를 위한 비상금을 대출까지 끌어다 써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에 나선 개미 투자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 아주 작은 하락은 곧 거대한 재앙의 전조로 읽힙니다. 마트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아 우유 한 팩 사기도 망설여지는 서민 경제 상황에서 빚내서 산 금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들은 이성을 잃고 매도 버튼을 연타합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이 작은 파도에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듯 이번 폭락은 이런 위크핸즈들의 집단 패닉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재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정도의 대참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방아쇠는 따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아쇠는 바로 워싱턴에서 날아온 권력자의 입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 달러 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뱉자 시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재무장관이 서둘러 미국은 강력한 달러를 지지하며 그 위상은 변함없다며 시장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발언이 금시장의 명줄을 끊어버리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금과 달러는 시소의 양끝에 앉아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숙명적 관계입니다. 재무장관의 강달러 선포는 앞으로 달러 가치가 수직 상승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주었고 투자자들은 이자가 한 푼도 붙지 않는 금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달러 자산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언을 덮으려던 한마디가 의도치 않게 금시장의 매도 폭탄을 터뜨린 스위치가 된 셈입니다. 두 번째 방아쇠는 차기 연방준비제도의 수장으로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속보였습니다. 경제학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그는 경기를 부양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긴축의 칼날을 선호하는 인물입니다. 시장이 왜 이 뉴스에 발작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곧 현금의 몸값을 비싸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은행에 돈을 예치하기만 해도 이자가 꼬박꼬박 쌓이는 시대가 열리는데 보관료까지 내며 금을 금고에 모셔둘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케빈 워시의 지명 가능성은 금시장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진단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모든 혼돈을 통제불능의 산불로 키운 진짜 주범은 월스트리트의 시면에서 24시간 작동하는 AI 알고리즘 매매입니다. 인간 트레이더가 뉴스를 읽고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고민하는 찰나 알고리즘은 1초에 수천만 번의 연산을 통해 뉴스 속의 핵심 키워드를 걸러냅니다.
강달러 지지, 케빈 워시, 금리 인상 확정적이라는 키워드가 포착되는 즉시 컴퓨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수조 원 규모의 매도 주문을 전산망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산사태와 같습니다. 첫 번째 기계가 팔면 가격이 소폭 하락하고 그 변화를 감지한 수만 개의 다른 기계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하며 하락의 속도를 광속으로 끌어올립니다. 인간들이 눈을 비비며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복구 불가능한 폭락의 잔해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뉴스 몇 줄과 인명설 하나만으로 지난 수년간의 견고한 상승 장벽이 하루아침에 가루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일까요? 어쩌면 이 폭락은 미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진실을 가리기 위한 고도의 연막작전일지도 모릅니다. 마술사가 관객의 눈앞에서 현란한 손동작을 선보이며 시선을 뺏는 사이 다른 한 손으로는 무대 뒤의 장치를 조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의 입과 알고리즘이라는 화려한 불꽃놀이의 정신이 팔려 그 배후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진짜 위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셀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거대한 자본 이탈 현상입니다. 셀 아메리카는 단순히 미국 주식 몇 주를 파는 차원이 아닙니다. 미국 달러와 국채라는 글로벌 표준에 대한 본질적 신용을 폐기하고 있다는 무서운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맞벌이 동료 중에 수입은 늘지 않는데 매달 최고급 파티를 열고 고가의 스포츠카를 계약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계속 돈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친구가 앞으로는 세금도 덜 내서 수입이 더 줄어들 거야 라고 자랑까지 한다면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재정정책, 즉 국방비는 무지막지하게 늘리면서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경제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부족한 돈은 결국 더 많은 빚, 국채를 찍어 메울 수밖에 없죠. 실제로 미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이미 124%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과거 로마를 비롯한 수많은 제국들이 붕괴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바로 그 임계점입니다. 이 위험 신호를 가장 먼저 포착하고 행동에 옮긴 이들은 미국의 가장 큰 채권자들입니다. 특히 중국의 행보를 주목해야 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1조 3천억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며 미국의 집주인 노릇을 했던 중국은 현재 그 보유량을 7천억 달러대로 반토막 냈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며 자국으로 자본을 회수하는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국채를 팔아 만든 거액으로 무엇을 샀을까요? 네, 여러분의 예상대로 금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대외적으로 공포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금을 수십 개월째 매집해왔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호령해온 달러 패권 시스템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번 폭락은 이 거대한 진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늦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격을 흔든 기만술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절망감은 역사 속에서 이미 반복된 적이 있습니다. 1974년 금값은 3년간의 유례없는 폭주 끝에 무려 47%라는 처참한 폭락을 겪었습니다. 당시 모든 매스컴은 금의 전성시대는 영원히 끝났다며 조종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참혹한 조정은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거대한 상승 랠리를 준비하기 위한 건강한 숨고르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1974년과 지금의 2026년 사이에는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결정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첫째, 지정학적 갈등의 온도입니다. 1974년은 베트남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며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서서히 해소되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미-중 무역전쟁과 국지적 교전이 오히려 들불처럼 번지는 시기입니다. 둘째, 감당 불가능한 빚의 무게입니다. 1974년 30%대에 불과했던 미국의 부채 비율이 지금은 그 4배인 124%입니다. 이는 미국이 과거처럼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려 금값을 억누를 체력적 여유가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 금리를 그렇게 올린다면 미국 정부는 이자 비용을 내지 못해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투자의 세계에서 오로지 한 방향만 맹신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반대 시나리오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트럼프의 확장 재정 정책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 성장을 견인하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신기록을 경신한다면 어떨까요? 이자가 없는 금 대신 주식시장으로 모든 자본이 쏠리는 마이 어메리카의 시대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분쟁 지역에서 극적인 평화 협상이 체결되어 지정학적 공포가 사라진다면 안전자산인 금은 너무 비싼 보험 취급을 받으며 시장에서 외면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통제되어 실질금리가 은행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 확실한 플러스로 돌아선다면 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매일 이자를 손해보는 기회비용의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이제 분석의 영역을 넘어 실전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행동 강령은 포트폴리오 비중의 명확한 설정입니다. 전 세계 자산 배분 전문가들은 전체 투자 자산의 5%에서 15% 사이를 금에 배정할 것을 조언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이 비중을 우리가 지불하는 최소한의 보험료라고 생각하십시오. 주식이나 부동산이 하락할 때 우리 가족의 전체 자산을 방어해주는 방패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흥분해서 무리하게 비중을 늘리지 말고 이번처럼 가격이 내려갈 때 미리 설정해둔 10%의 비중을 채우는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금 투자에는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진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실물금, 골드바.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는 최악의 순간에 빛을 발하지만 살 때 내야 하는 10% 부가세와 보관의 불안함이 큽니다. 이는 10년 이상의 장기 보관용으로만 제한하십시오. KRX 금시장. 바쁜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MTS로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고 무엇보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떼이지 않는 것은 앉은 자리에서 15%의 수익을 더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금 ETF. 실시간 대응이 편리하지만 매년 운용보수가 발생하고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시장의 급변동에 짧게 대응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장의 소음은 언제나 요란하고 공포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여전히 쌓여가고 있고 종이화폐의 가치는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락은 어쩌면 거품 낀 가격에 감히 손대지 못했던 안전자산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박앤세일 기간일 수 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 마주 앉은 저녁 식탁에서 불안한 경제 뉴스 때문에 서로를 탓하며 기운을 빼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논리로 무장하여 우리 가족의 가계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 전략적 대화를 나누십시오. 시장의 거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나침반 삼아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이 결국 이 혼돈의 시대에서 가장 현명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금의 비중은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현재 비중과 고민을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정교한 리밸런싱 팁을 드리겠습니다.